우리 동네 집값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왜 자꾸 떨어졌다고 말씀하시는지요? 이렇게 댓글로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렇다면 집을 언제쯤 사면 좋을지에 대한 질문 상당수들이 많이 하십니다. 자, 정확하게 데이터로 보여드렸습니다. 여러 차례 보여드렸죠. 엄밀하게 말하면 집값이 떨어지지 않은 게 아니라 거래가 안 된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거래가 된 지역들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것을 제가 데이터로 여러 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년엔 집값이 더 떨어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도 이 영상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보다 내년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 위기가 오면 우리는 더욱더 잘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그 마음을 모아서 영상 속으로 여러분 모시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사시려거든 올해는 사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내년 이후에나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집값이 안 떨어진다는 분들이 간혹 제 채널에 있어서 제가 뭐 집값을 떨어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집값 떨어진 데이터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거래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는 안 떨어졌어요,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가 안 될 뿐입니다. 여러 가지 경기 위축으로 인해서 아파트 거래가 줄어들고, 거래가 되는 것이 있다면 급격히 하락해서 거래가 된 급매 물건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잠실의 리센치입니다. 이 아파트 상당히 좋은 아파트입니다. 한강변에 붙어 있고요. 지하철역에서 아주 가깝게 붙어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잠실에서는 이 아파트가 아주 살기에도 너무너무 편한 곳이죠. 그런데 2022년 4월 달에 최고가 26억 5천만 원을 이렇게 거래가 됐습니다. 33평이죠. 그리고 바로 한 달 지나서 22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4억 정도가 하락했습니다. 리센치 아파트가 이렇게 급격히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아파트 2018년의 가격은 더 훨씬 쌉니다. 그래서 제가 18년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잠실 보셨고요. 그렇다면 그 옆에 강동으로 가보겠습니다. 강동 아파트도 많이 하락한 곳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강동 롯데 캐슬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가 21년 7월,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오르기 바로 직전이죠. 16억 4,500만 원의 최고가를 찍고 거래가 됐습니다. 이 아파트 34평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22년 4월 달에 14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 역시 많이 이렇게 하락을 했죠. 이렇게 1억 6,500이 하락하게 된 겁니다. 1억 6,500이면 뭐 10% 하락을 하게 된 거죠. 강동 롯데캐슬도 이렇게 하락을 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서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목동 쪽으로 가볼까요? 목동 가면 하이페리온이, 이 목동에서는 거의 대장 아파트입니다. 22년 4월 달에 27억 7천만 원의 최고가를 찍었고요. 그리고 바로 한 달 지나서 24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여기는 주상복합 아파트인데요. 지금 이 보시는 평형은 55평형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격이 아주 급락했습니다. 3억 4천이 하락하게 됐죠. 이것도요, 이 하이페리온이 오를 때 이렇게 많이 올랐지만 또 떨어질 때는 아주 잘 안 떨어지는 아파트인데 급격하게 가격이 하락돼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자, 다음 경기도 동탄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많이 계셨는데요. 동탄 아파트는 제가 일찌감치 진단을 해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동탄 보실까요? 반도 유보라 아파트, 동탄역에 붙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가요, 21년 8월 금리가 이제 오르기 시작할 때, 그때 즈음입니다. 59제곱미터가 9억 6,8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최고가를 찍었죠. 그리고 22년 3월 달에 7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2억이 떨어진 겁니다. 지금 동탄의 아파트는 2억이 아니라 4억이 떨어진 것도 있고 5억이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언급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하락된 매물의 새로운 물량들을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의 아파트든 서울의 아파트든 가리지 않고 지금 하락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제 겨우 시작인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자, 인덕원의 아파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인덕원, 안양 평촌 지역과 다 맞물려 있는 거기 지역입니다. 사실은 여기 보면 푸르지오 엘 센트로, 이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체크를 해 드렸었는데요. 여기가 21년 6월 달에 16억 3천만 원의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84제곱미터입니다. 자, 그런데 22년 5월 달에 12억 8천만 원의 거래가 됐습니다. 이거 얼마가 떨어진 겁니까? 보십시오. 그죠? 얼마가 떨어진 거예요, 이게. 자, 3억
4,500만 원이 떨어진 겁니다. 이것이 정말 심각하게 떨어진 거 아닙니까? 물론 여기 위에 13억에 거래되는 것은 있는데요. 이것은 직거래입니다. 예, 요걸 빼더라도 12억 8,300만 원에 거래됐다는 것은 층도 28층이에요. 인덕원마저 이렇게 아주 폭락을 하고 있다. 물론 전반적으로 다 한꺼번에 거래가 돼서 폭락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정말 부동산 버블 터지고 경제 위기가 오고 금융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금매 물건들이 이렇게 나와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 부동산의 하락기에 접어들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이터, 자료가 되겠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안 떨어져요 하시는 분들, 안 떨어졌는데 자꾸 떨어졌다 그러세요 이렇게 저한테 댓글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안 떨어진 게 아니고 거래가 안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집을 지금 내놓으셔서 거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잘 피부로 와닿게 못 느끼실 텐데요. 지금 집을 매물로 내놓으신 분들은 아마 제 이야기가 피부로 와 닿을 겁니다. 지금요, 내년에는 금리 때문에 집값이 더 내려갑니다. 금리는 더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입주 물량 또한 많이 쏟아집니다. 신용대출 금리 7%는 이거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보이시죠? 가계 이자 부담이 6조 7천억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신용대출 금리 6% 고공행진입니다 지금. 예. 영끌족 줄도산 위기에 처해져 있다. 그래서 은행금리 매달 공시해라. 지금 여당에서 이렇게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입주 물량이 또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또 내려갈 수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시세 가격이 또 내려갈 수 있죠. 그래서 내년에 더 떨어진다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집을 사시려고 하신다면 한 템포 쉬었다가 내년, 후년, 그 후년을 바라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연초 대비 치솟은 시중은행 신용대출 금리입니다. 국민은행 기준인데요. 이렇게 1월 3일에 이렇게 거래가 됐고요. 7월 1일 이렇게 폭등을 합니다. 자, 그리고 7월 4일 요거 이제 이후로 잘 모르겠죠. 금리,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또 한번 빅스텝으로 올린다면 이게 껑충 뜁니다. 이거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표영호 TV를 보시는 분들께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데이터를 가지고 일찌감치 집값이 떨어지고 있으니 함부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집을 사시면 안 됩니다. 부동산을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금리가 급격하게 오릅니다. 인플레이션이 시작이 됐습니다. 라고 제가 일찌감치 여러분께 말씀드렸고, 그래서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제 이야기에도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공부해 보시고 꼭 참고용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표영호 TV 열심히 구독해 주시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정보를 좀 더 일찍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